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했죠. 자, BTS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이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병역 관련인데요. 자,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때 이 BTS 멤버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공백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류의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들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스타에게도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 복무를 허용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K-팝 스타라고 해서 면해주는 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본인들도 요구하지 않는데 대중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관련 병영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틀 연속 80%를 넘어서며 병상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 병상 운영 인력도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정부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의정부 시청과 시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20대 간호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간호사 태움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해 병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의정부 시의원이 수험생들의 시험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틀 연속 80%를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우려됩니다. 경기도는 270개의 중증 환자 병상 가운데 220개를 사용해 가동률이 81.5%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중증 환자 병상은 50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운영 인력이 부족해 중증 환자 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편 도내 신규 확진자는 820명으로 전날보다 172명이 감소했지만 엿새째 하루 확진자가 8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 캠프카일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9일 의정부시청과 시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의정부시가 캠프카일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업 서류들과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캠프카일 특혜 의혹은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으며 감사원은 지난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기숙사에서 20대 간호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간호사 태움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유가족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입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으며 유족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태움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병우 병원장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만에 하나라도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관용 없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겸입니다. 예, 지난 목요일 수능시험에 응시하셨는데요. 자, 대입시험의 첫 관문인 이 수능시험에 응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능 교육 행정의 어떤 전반적인 것과 또 수험 현장의 분위기, 또 수험생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서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응시 접수부터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76년도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이게 접수를 하러 갔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느냐니까 옛날 시험이라 이게 전산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4차 산업운운하고 IT 공학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상은. 사실상은 그 수기로 다시 합격증 만들고 제 성적표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평생학습 사회를 대비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를 채워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는 실제로 그 학습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 긴 시간 참 힘들게 지금 수능 시험을 보신 건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점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7시 30분에 입시를 했어요. 8시 10분까지 입실이라. 그리고 오후 6시경에 이제 퇴실을 했는데, 우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요. 이 느낀 점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행정 차원에서 교사 임용시험,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사 1급 등 시험지는 수험생이 갖고 나가요. 근데 이 수능만 못 갖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답을 적어 갖고 나왔거든요. 수험표 뒤에다가.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시험지를 안 놓아주는 게 또 이상한 거고, 두 번째는 교실 정면에 벽시계가 필요해요. 근데 디지털 시계는 이제 안 되니까는 아날로그 시계를 이제 사갖고 들어가야 돼요. 수험생들이. 그것 또한 부담이에요. 요새는 다 디지털 시계지 아날로그 시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실 정면에 아날로그 시계를 좀 붙여놨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다 전부, 빼놨다는 거죠. 네, 수능 시험장에 벽시계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벽시계 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코로나 시국 속에서 두 번째로 치러진 수능이었습니다. 방역 관리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코로나 체크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도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방송으로만 이게 통제를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은 복도에서 어울려서 대부분 턱스크야. 하고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네들의 어떤 시험에 대한 어쨌든 1교시 끝났다는 해방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지역교육청에서 그 이제 코로나19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다양한 바이러스가 또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요런 그 통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직접 경험해서 느낀 점들이 교육행정에 앞으로 좋은 의견으로 제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함께 큰 시험을 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보면 말이야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 혹시라도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넘어져서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 벌떡 일어나야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던 길 우리 다시 가도록 하자.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야. 아파하지 마. 네, 오늘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양주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7호선 연장 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수요 공급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천 지역 주민들의 염원 사업인 양주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내년 상반기 시작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최근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조정은 당초 전 구간 단선 직결 운영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복선 운행 요청과 포천시 농경지 교량 통과 구간을 43번 국도 하부 지하로 노선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도는 총사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도봉산 옥정광역철도 중심부인 양주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2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먼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고 5개 팀으로 TF를 구성해 단기 대응 방안과 중장기 대책 방안을 마련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도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판매처 현황을 파악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요소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판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입 품목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와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재고량과 대책을 파악하고 운행 지침이 발생할 경우 수송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화물차와 소방차의 경우 시군 물류 운송 상황을 파악하고 소방서 보유량을 조정하는 한편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주유소 등을 통해 요소수를 지속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무료 통행을 개시했던 일산대교가 18일 0시부터 다시 통행료 징수를 제기했습니다. 도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무료 통행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경기도가 다시 2차 공익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무료 통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됩니다. 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외곽 860km를 연결하는 경기 둘레길이 전 구간 개통했습니다. 경기 둘레길은 15개 시군에 중간중간 끊겼던 숲길과 마을 안길, 하천길을 연결한 도보 여행길입니다. 둘레길은 김포 연천을 잇는 평화누리길과 연천 양평 숲길, 여주 안성 물길과 평택 부천 갯길 등 4개 권역 60개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도는 모든 코스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인 만큼 가벼운 복장을 당부했으며 둘레길 진행 방향은 안내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근로자들의 급여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 제조업자가 노동청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마스크 제조업자 38살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난해 3월부터 의정부시 소재 공장에서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해 왔는데요. A씨는 마스크 판매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직원 11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회사 돈을 유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관급공사에 관련된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2018년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경우가 137건으로 가장 많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한 행위가 134건, 민원 처리를 전가시킨 부당 특약이 26건 등입니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고 확인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오늘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70% 이하이며 부동산 등 합산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양주 시민입니다. 선발 분야는 행정과 서비스, 환경 정원은 3개 분야 60명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내년 1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하게 되며 시간당 9,160원의 최저시급과 주휴, 월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